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아침 일찍 세종시 원수산 정상에서 추위를 뚫고 새해의 세종시 일출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세종시는 일출도 멋있지만 해 뜨기 전에 야경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2년 이민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공선생 유튜브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혜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적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공선생을 통하여 달라지는 2022년 부동산 관련 제도들에 대해 잘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요 내용은 세제 및 대출과 제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세제 및 대출은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과 고가 상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등 DSR 조정 현황, 여신 관련으로 하여 총 11개 항목으로 준비하였고, 제도 부분은 농지연부 관련과 작년 7월 발표된 2022년 농지법 개정 현황 시행사항과 청약 부분까지 총 5개 항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세제 관련한 첫 번째 사항으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이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수도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속 토지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적용 대상이 수도권이기에 세종시는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으로 하여 구분하였고 도시지역 안에는 5배 이내,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수도권 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3배 이내로 축소되었고 기타 녹지지역은 5배 이내,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로 동일합니다. 얼마 전 주택 비과세 적용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이고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이고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기준이 1월 1일부로 정비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오피스텔만 별도로 분리하여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가격에다가 오피스텔의 용도별, 층별 지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 시설 등의 유무를 따져서 적용한다고 하니 비싸게 책정되는 것 위주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행태라고 반발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상생 임대인이 2년 임대 계약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법을 적용하여 실거주 2년 중에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세값 5%만 인상하면 1년 산 거로 쳐준다는 것이죠.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도 완화시켜준 거고 혜택 받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 이것은 한시적인 특례로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1세대 1주택자로 임대 개시 전 공시가격이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 확대 및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 연장이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전부 6억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계 비속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부자 부모님을 만나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상속인도 부러운데 분할 납부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켜주니 더 부럽습니다. 10년 할부로 내라 이거죠.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에서 시행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무슨 뒷북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상관없어졌습니다. 정비사업 범위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출 부분입니다.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를 1월부터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 2억 원을 초과한 차주에게는 차주 단위로 DSR을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에 규제지역 내 6억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및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DSR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이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고 이것은 카드론과 자동차 구입 등의 할부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대출 분할 상환을 확대하여 대출의 질적인 건전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주담대의 목표치는 2021년의 실적을 확인 후 2022년 초에 설정하며 분할 상환, 즉 원리금을 적용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에게는 정책 모기지 배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한다고 하니 이자만 내면 됐던 것에 원금까지 갚으려면 생활비 등에 쪼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호 금융권 비준 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를 7월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호 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준 조합원의 대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고 예대율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빌려준 대출 잔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 예대율을 80에서 10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실거주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안이 7월에 시행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가격 5억 원의 대출 2억 원,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였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 및 임차를 받은 대출금은 제외합니다. 3억 대출 시 2억 원 공제 후 1억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면 기존에는 13만 7,220원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만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료는 88,450원으로 36%, 48,770원이 절약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해주는 안이 연내 시행되는데 아마도 상반기에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2년 중위소득표를 확인해 보니 본인 중위 60%는 약 116만원, 2인 가구 소득 100%는 약 326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연령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가 지원되고 지원을 받아도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다면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남아있다면 연 1% 수준의 이자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 신체 나이는 20대인데 민증 나이가 40대여서 저하고 상관이 없을 듯하고 대상에 충족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제도 부분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고 농지원부도 필지별로 작성하게 되며 지난 7월에 발표한 농지법 개정이 5월과 8월에 시행됩니다. 농지원부의 작성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도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시행될 농지법 개정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증의 심사가 강화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도 계획서 및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기재 내용에는 취득면적, 노동력, 소유 농지 이용 실태와 농업기계 등의 확보 방안, 매수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2, 3일이면 나왔던 농지증도 7일 정도 수요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에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상속인과 이농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 미이용 시 농지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농지의 벌금인 이행강제금 25%, 4년의 벌금이면 땅값 다 나온다는 말, 가장 강력한 벌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농지위원회 설치인데 2에서 3명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위원회 구성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 이용 정보 등의 변경 신청도 꼼꼼히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대 보증금의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보증회사에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과 해지 자료를 접수받아서 미가입한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 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내 집에다가 내가 왜 임차인을 위해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건지 불만 많으시던데, 상식적으로 융자 때문에 불안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지 저 역시도 여기에 생돈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암튼 하라니까 하는 것이겠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2월 11일부터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해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즉 계약 갱신권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 갱신 거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전에 살던 집을 보니 집주인이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가뜩이나 이사하면서 돈도 많이 깨졌겠다 열받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전세금을 높게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확인 감시해서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갈라놓는 것인지, 진작에 이러한 것들을 세팅해놓고 못하게끔 벌금도 먹이면서 강력하게 진행하든가, 아무튼 우픈 일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은 기존의 영구주택과 행복주택 등을 통합한 것이고,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약 768만원이고, 자산 요건은 2억 8,8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매입 임대로 진행하면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주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및 대출제도 16개의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및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알려주면 아마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도 잘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